안녕하세요. 구루잠입니다. 네, 이번 시간 생애진로 사정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주제부터 아주 출제가 자주 되는 내용이 나왔네요. 생애진로 사정. 이번 시간에 완전히 정리를 해버린다 라는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생애진로 사정. 사정의 의미는 뭐였나요? 네, 조사하고 결정한다. 깊이 알아본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생애진로 사정이라고 하면 생애진로를 조사하는 면접 기법입니다. 그런데 구조화된 면접 기법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구조화된 면접 기법이다. 자, 생애진로 사정의 이론적 기반입니다. 무엇을 기반으로 하느냐?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담자와 환경 간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네, 생애진로 사정을 통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알 수 있다. 다음, 처음 만났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구조화된 면접 기법입니다. 다시, 생애진로 사정은 처음 만났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구조화된 면접 기법입니다. 자, 구조화되었다는 것은 틀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내담자에게 할 질문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내담자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 상담자와 내담자가 만났을 때 내담자한테 질문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런데 질문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상담자도 진행하기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애진로 사정은 처음 만났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구조화된 면접 기법이다. 네, 요거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애진로 사정에서는 표준화 검사는 가급적 삼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것에 대한 정보 탐색. 자, 우리는 생애에서,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자, 작업자로서의 역할, 학습자로서의 역할, 개인의 역할, 이렇게 각각 역할이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애 역할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는 것이 생애진로 사정입니다. 그러니까 생애진로를 사정하는 게, 생애진로를 조사하는 것이 단지 일과 관련된 역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생애의 전반적인 역할, 학습자의 역할, 개인의 역할, 이런 전반적으로 모두 포괄하는 내담자 정보를 탐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생애 역할에는 작업자 역할, 학습자 역할, 개인 역할이 있고 생애진로 사정에서는 이렇게 모든 영역에 생애 역할을 탐색하게 된다. 그러면 생애진로 사정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을 기반으로 했고 처음 만났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구조화된 면접 기법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내담자 정보를 수집하는 데 용이하고 생애진로 사정은 다양한 생애 역할에 대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이러면 생애진로 사정 끝. 이어서 생애진로 사정의 구조입니다. 생애진로 사정의 구조도 아주 빈번하게 출제가 돼요. 여기에서는 암기가 먼저 필요합니다. 생애의 진전을 강요하는 의자라고 돼 있는데 생애의 말고 생애는이라고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생애는 진전을 강요하는 의자다. 우리의 삶이죠. 생애. 우리의 삶은 자꾸 우리를 앞으로 나가라고 등 떠미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생애에 어떠한 강요가 있더라도 단단하게 중심을 갖고 평안한 마음으로 생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생애진로 사정 구조 하면 생애는 진전을 강요하는 의자다. 그래서 진전 강요까지가 생애진로 사정의 구조예요. 그래서 먼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면 생애진로 사정이죠. 그리고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은 강점과 장애, 요는 요약입니다. 다시 한번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 요약. 네, 이렇게 4개가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 생애 진로 사정의 단계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진로 사정부터 살펴볼게요. 네, 진로 사정 단계. 진로를 사정하는 것입니다. 생애 진로적 관점에서 내담자를 이해하려면 내담자의 과거 직업 경험이나 교육 훈련 경험이나 여가 활동 등을 알아보면 되죠. 네, 그래서 진로 사정 단계에서는 과거의 직업 경험에 있어서 좋았던 것, 싫었던 것을 얘기하게 하고, 또 교육이나 훈련 과정과 관련된 문제들에서 좋았던 거, 싫었던 거를 얘기하게 하고, 또 여가 활동을 얘기하게 합니다. 네, 앞에서 우리가 생애 역할 3가지로 구분했잖아요. 작업자 역할, 학습자 역할, 개인 역할, 이렇게 3가지 생애 역할로 구분을 했는데, 과거의 직업 경험은 일과 관련된 작업자 역할에 해당이 되겠고요. 교육이나 훈련 과정과 관련된 문제들, 요거는 학습자 역할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어요. 그리고 여가 활동은 이런 외적인 부분이죠. 개인 역할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생애 역할에 관한 내용을 사정한다. 요 맥락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진로 사정 첫 단계고요. 두 번째, 전형적인 하루입니다. 전형적인 하루는 보통의 하루를 기술하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루 생활을 기술하는 것. 전형적인 하루를 사정하면서, 전형적인 하루를 이제 조사하면서 내담자가 의존적인지 독립적인지, 혹은 자발적인지 체계적인지 성격 차원을 파악하도록 돕습니다. 다시, 내담자가 보통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를 살펴보면서 내담자의 성격 차원을 파악하도록 돕는 거예요. 성격 차원은 2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의존적, 독립적 차원, 자발적, 체계적 차원. 네, 여기서 자발적의 의미, 자발적, 체계적의 의미. 체계적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하루를 조직적으로 생활한다는 거예요. 하루를 잘 조직화하고 지내는 것, 이제 루틴하게. 네, 이런 성격을 체계적이라고 하고요. 자발적이라는 것은 그날 반응적으로 하루를 생활하는 것, 일정하지 않은 것을 자발적인 성격 차원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자발적인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자원하는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이해가 좀 어렵고요. 이제 여기서 자발적의 의미는 우연한, 자연 발생적인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어로 된 용어를 번역할 때 요 자발적인 의미가, 자발적이라는 단어가 그 영어 본래의 의미를 온전히 담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와닿지가 않죠. 와닿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이라는 건 약간 우연한,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형적인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생애는 진전을 강요하는 의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의자가 바로 전형적인 하루의 성격 차원을 말하는 겁니다. 의존적, 독립적, 자발적, 체계적. 네, 이렇게 의존적, 독립적, 자발적, 체계적 2개의 성격 차원. 네, 요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형적인 하루 정리했고요. 다음, 강점과 장애입니다. 강점과 장애 말 그대로 내담자의 강점, 장애 찾는 거고요. 내담자의 대처 자원, 잠재력 등을 찾는 것, 강점과 장애. 마지막으로 요약 단계입니다. 네, 요약 단계는 내담자의 자기인식을 증진시키고 목표 달성, 문제 해결과 연결시키는 것, 요약 단계. 네, 상담 마지막 이런 단계.
생애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암기를 해볼게요. 생애는 진전을 강요하는 의자다. 생애는 진전을 강요하는 의자와 같다. 의자라는 것은 전형적인 하루였죠. 전형적인 의자입니다. 전형적인 하루, 의존적, 독립적, 자발적, 체계적 차원이었고요. 그리고 생애는 진전을 강요하는 의자, 진전 강요, 진로 사정, 저는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 요약.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지금 바로 내용 정리하고 암기까지 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풀이하고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번입니다. 생애진로 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이죠? 네, 1번입니다. 상담사와 내담자가 처음 만났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구조화된 면접 기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표준화된 진로 사정 도구 아니죠. 표준화된 검사는 가급적 삼가도록 한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2번. 생애진로 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업 상담에서 생애진로 사정은 초기 단계보다 중말기 단계 면접법으로 사용된다. 아니죠. 초기 단계에 처음 만났을 때 사용하는 구조화된 면접 기법입니다. 생애진로 사정은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에 부분적으로 기초를 둔다. 네, 그렇습니다. 2번이 맞는 얘기고 3번. 생애진로 사정은 객관적인 사실 확인에만 중점을 둔다. 생애진로 사정은 표준화 검사를 가급적 지향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들러 심리학 하면 객관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죠. 네, 아들러는 주관적 해석 이런 것을 중요시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3번 틀린 얘기고요. 4번. 생애진로 사정에서는 여가생활, 친구관계 등과 같이 일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제는 제외된다고 했나요? 아니죠. 일 외의 영역까지 모두 포함하는 생애 전 영역을 포괄해서 사정하는 것이 생애진로 사정이다. 생애진로 사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이 몇 번이죠? 네, 1번입니다. 생애진로 사정은 검사 실시나 검사 해석의 예비적 단계를 끝내고 실시하는 단계 아니고 생애진로 사정은 제일 처음에 상담자와 내담자가 처음 만났을 때 사용하는 구조화된 면접 기법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내담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내담자가 하는 일의 유형이나 내담자의 정보를 처리하고 의사결정을 돕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단계. 직업상담의 주제와 관심을 표면화하는 데 있어서 덜 위협적인 방법의 단계이다. 네, 선택지들 내용도 이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생애진로 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네, 1번은 아니죠. 초기 단계에 사용된다고 했고 2번 아들러 개인심리학에 기초를 둔다라고 했습니다. 네, 가계도는 뒤에서 공부를 할 텐데 직업 가계도, 제노그램 공부할 텐데 정신분석 이론 기반입니다. 네, 그리고 생애진로 사정에서는 여가 친구관계 등 일과 관련 없는 영역도 포함이 된다라고 했어요. 5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생애진로 사정의 구조는 생애진로 사정의 구조하면 생애는 진전을 강요하는 의자다. 진전 강요. 자, 개인이 자신의 생활을 어떻게 조직하는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체계적으로 조직하는지, 생활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반응하는지, 자발적 체계적 차원, 전형적인 하루의 성격 차원에 관한 설명이죠. 네. 생애진로 사정 구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진전 강요. 정답 3번. 생애진로 사정 구조의 중요 주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 진전 강요. 그래서 정답 2번. 네, 8번도 마찬가지. 진전 강요. 그래서 정답은 3번. 9번. 생애진로 사정 구조에서 전형적인 하루가 갖는 정보 유형은 전형적인 의자잖아요. 의자, 성격 차원이죠. 의존적, 독립적, 자발적, 체계적, 성격 차원. 그래서 정답은
1번. 전형적인 하루에서 검토되어야 할 성격 차원 의자였어요. 의존적, 독립적, 자발적, 체계적. 그러니까 정답은 1번. 11번. 생애 진로 사정의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생애 진로 사정의 과정. 자, 4번 보시면 자원과 장애물, 이거 강점과 장애에 관한 내용이고요. 네, 직업 가계도 작성도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네, 직업 가계도를 통해서 내담자의 이런 가족 관련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과거 직업 경력에 대한 정보 수집하죠. 그런데 과거 직업에 있어서 전문 지식을 분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